안녕하세요. 책 읽는 봄입니다. 오늘은 8g의 행복 책 중에서 마돈나와 헤르만 헤스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돈나가 사랑한 타마라 데 램피카. 마돈나는 섹시 가수다. 보통은 그런 줄로만 안다. 하지만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가수 리스트에서 그녀가 비틀즈 다음 자리인 2위에 올랐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마돈나는 섹시한 가수이기 이전에 음악성과 창의력이 대단한 아티스트다. 그게 아니면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찾기 힘들 것 같다. 마돈나에게는 의외인 점이 하나 더 있다. 그녀가 대단한 미술 애호가라는 사실. 어린 시절에 마돈나는 엄한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를 천박하고 역겨운 것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레 선생님으로부터 마돈나는 예술성을 배움과 동시에 여러 가지로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또 마돈나는 무명 가수 시절 검은 피카소라 불리는 장 미셸 바스키아와 연인 사이였다. 어쩌면 그녀의 미술 사랑은 연인 바스키아에게서 시작됐을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의 연애는 그리 길지 않았다. 단 3개월간의 사랑이었지만 그녀는 충분히 바스키아에게 영향을 받았고 미술을 보는 시각에 눈을 떴다. 어느 한 시기라도 마돈나의 노래를 좋아했다면 그녀의 뮤직비디오 속에 등장하는 미술 작품들을 떠올려 보라. 마돈나의 뮤직비디오 곳곳에는 미술 작품이 스치듯 지나간다. 그 중에서도 마돈나가 특히 사랑한 화가는 타마라 데 램피카였다. 마돈나는 램피카의 무엇을 사랑한 것일까? 미리 답하자면 램피카의 그림 속에는 그녀가 되고 싶어 했던 이미지가 있었다. 이제 막 음악이라는 정글로 들어선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가 필요했는데 그 모델이 램피카였다는 이야기다. 마돈나 이외에도 많은 스타들이 사랑한 그녀, 타마라 데 램피카는 193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화가였다. 원래는 초상화 작가로 출발했지만 점점 관능적이면서 파격적인 주제로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 속 주인공은 하나같이 럭셔리하고 글래머러스하다. 또 적절한 퇴폐 이미지와 도시적인 세련미가 고르게 뒤섞여 극도로 세련된 모습을 연출한다. 그녀의 작품은 결과적으로 아르데코 미술을 대표하게 되었다. 원래 아르데코 미술 운동은 파리와 뉴욕을 잇는 실내 장식과 디자인 분야의 응용 미술이었다. 하지만 대중적인 주목을 끌면서 재각광을 받은 것은 타마라 데 램피카의 그림들을 통해서였다. 램피카는 1930년대 말 독일 나치를 피해 LA로 이민을 온 후 그림 그리기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잠시 연기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연기자로도 활동할 만큼 미모 또한 빼어나 수많은 남성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마돈나가 그녀의 그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타마라 데 램피카를 화가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존경했기 때문이다. 예술을 위해 살고 해방된 여성으로 어떤 편견도 없이 독창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특히 그랬다. 마돈나는 뮤직비디오와 월드투어 콘서트 때 램피카의 그림을 종종 활용했다. 마돈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1987년 당신의 마음이라는 작품에서 램피카의 작품이 등장한다. 보그 뮤직비디오에서는 램피카의 작품이 여러 번 등장한다. 램피카의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마돈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가진 작품에서 힘을 얻는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림은 강력하다.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진 자에게 힘을 주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부적이라 부르기도 하고 삼손의 머리카락에 비유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을 때 가장 강력하다. 공통적으로 마돈나와 타마라 데 램피카는 그 자체로 강력하였다. 참고 문헌 예술가와 예술을 사랑한 마돈나의 컬렉션 이야기 공간 1, 2 아티스트 봄. 다음은 헤세 이야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헤세, 당신에게 여행은 무엇이죠? 나는 7월의 따뜻한 어느 날 저녁 시간에 태어났다. 나는 그 시간의 온도를 알게 모르게 평생 좋아하며 찾아다녔다. 그 온도가 아니면 나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쉬워했다. 추운 나라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자발적으로 한 여행은 모두 남쪽으로 향했다. 요약한 이력서라는 글에서 헤세가 말하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다. 왜 여행이, 그것도 남쪽 여행이 좋으냐는 질문에 자신은 원래 태생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그는 담담히 말한다. 그의 답변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 듣는 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1891년 어린 헤세는 수도원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시인이 되고자 7개월 만에 신학교에서 나왔다. 이듬해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시계 부품 공장에서 일을 배우고 서점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그러다 1899년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들, 산문집 한밤중 뒤에 1시간을 출간하며 본격적인 작가의 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1901년 헤세는 오랫동안 꿈꾸었던 이탈리아로 첫 여행을 떠난다. 태양이 내 마음속 비춰주었네. 바람이여, 내 걱정과 무거운 마음일랑 날려버리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큰 희열은 없다네. 평지를 향해 서둘러 발걸음 옮기다 보면 햇볕에 몸 그을리고 바다는 시원하게 해주네. 난 온갖 감각을 활짝 열고 지상에서의 삶을 함께 느끼지. 헤르만 헤세의 시 여행의 노래다. 낯선 곳에서의 태양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낯선 곳에서의 바람은 고민과 고뇌를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여행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고 헤세는 평생 여행을 멈출 수 없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헤세의 유랑하는 인생이 펼쳐졌다. 방랑병이 치유되는 순간은 그의 향수병이 도질 때였다.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쉴 곳을 찾은 나그네의 모습이었다. 마치 추방되었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마침내 다시 산속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멀리 루가노 호수가 보이고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진 스위스의 시골 마을 몬티아놀라에서 그는 안식을 찾았다. 쉰이 넘으면서 헤세는 체력적인 이유로 여행에 부담을 느꼈다. 노년의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은둔 문필가로 살아갔다. 그러다 딱 한 번 힘겨운 몸을 이끌고 여행을 다녀온다. 이웃 도시의 낭송의 초청을 받고는 한동안 망설이다 끝내 여정을 꾸렸다. 그에 대한 기록이 1927년에 쓴 뉘른베르크 여행이다.
하지만 그는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길을 친구 만나고 이곳저곳 구경 다니느라 일주일간 집을 비웠다. 낭송에 찾아가는 길이 그에게는 만년의 소박한 여행이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여행지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여행을 시작한다. 그곳에 대해 알아보면서 벌써 그곳에 가 있는 느낌. 그런데 여행 전날이 되면 설렘을 뒤로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누워있는 여행 가방 앞에서 패닉에 걸리곤 한다. 짐을 싸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어느 것 하나 놓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 헬세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겪었으리라.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녀온 결과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 같다. 여행 가방을 쌀 때 실용성을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물건들은 어디서나 살 수 있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 실용성과 무관한 것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신중하게 선별된 물건이야말로 여행 가방을 가치 있고 흥미롭게 만들어준다고 말한다. 헤이는 이것을 놀랄 만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훌쩍 여행을 떠나면서 신발도 속옷도 가져가지 않는다. 대신 마돈나 그림 한 점과 둥근 모양의 오르골을 챙긴다. 이미 예전에도 그 오르골의 원통 안에 저장된 새 곡의 노래가 좌절한 문학의 형제들을 1시간 동안 즐거운 기분으로 만들어준 적이 종종 있었다. 여행을 떠나는 것만도 즐거운데 몸도 가볍다니 역시 여행 전문가다운 헬세의 조언이다. 헬세의 여행이라는 글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여행 중에 낯선 것에 빨리 적응하고 친해지는 사람, 진실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에서 의미를 찾아낸 사람, 자신의 별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과 동일인이다. 삶의 근원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 모든 살아있는 것, 창조하는 것, 자라나는 것과 하나 되고 싶고 벗하고 싶다는 갈망이 바로 세계의 비밀로 들어가는 그들의 열쇠이다. 그들은 먼 나라를 여행할 때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삶과 리듬 속에서도 그러한 비밀을 열렬히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여행의 의미를 삶의 휴식으로만, 일상에서의 일탈로만 여기지 않았던 헤르만 헤세. 그에게 여행은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탐구였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작품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쉬고 싶었던 시간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그의 작품을 완성시켜준, 그의 인생을 완성시켜준 것이 여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헤세의 여행 헤르만 헤세, 홍성광 편역, 연암서가, 헤르만 헤세 봄, 헤르만 헤세 두행숙 역, 마인드 큐브, 헤세가 사랑한 순간들, 헤르만 헤세 배수화 역, 을류 문화사. 이상 8g의 행복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봄이었어요. 감사합니다.